사진의 고수가 되고 싶으세요? 배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세요? 사진 실력은 맨날 그대로인 것 같고 답답하세요? 혹시 지금 카메라가 장롱 속에 처박혀 있나요? 이번 시리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함 팍팍 뚫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이번 시리즈는요, 카메라는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기본은 익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난 열심히 찍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사진이 비교돼서 슬럼프에 빠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뭘 배워야 될지, 어떤 순서로 배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질리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먼저 주의사항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들은 특히나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작가에 따라서 사진은 어떻게 배우세요? 이런 방법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레슨을 하면서 많이 겪었던 그런 케이스들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잔소리처럼 제가 약간 잘난 척을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배우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꼰대처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진 한 장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마세요. 자, 요즘 사진 생활하기 정말 쉬워졌죠. 집에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핸드폰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뭐 저렴한 디카라던가 기타 등등등, 뭐 노트북에도 뭐 카메라들이 다 달려있고요. 거기에다가 핸드폰 카메라만 해도 요즘 화질이 엄청 좋아지고 어플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카메라들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루트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특히 폰카가 좋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라도 뭐 폰카로 이렇게 누르기만 해서 사진 찍기만 해도 여행 사진 영상 남기는데, 그리고 자랑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시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즉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한 도구를 접하고 사진을 접하는 게 쉬워진 거지,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간단해진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카메라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계적인 성능이 중요시되는 요소들, AF라던가 아니면 고감도라던가 이런 거는 5년, 10년 전에 비하면 뭐 정말 좋아졌죠. 그냥 누르기만 해도 사진이 찍힐 정도예요. 그때 비교하면은 진짜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20년 전에 사진 한번 배워야지, 그럼 와, 그거 어떡해? 야, 그거 복잡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많으시잖아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그때는 제가 이렇게 100만 원이 넘는 카메라를 만져도 되나요? 전 무서워서 못 누르겠습니다. 고장 날까봐. 저 진짜 이랬었어요. 사진을 배우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카메라들 갖다 왔으면 침대에 던지고 막 이러고 있죠. 그런 거라고 봐요. 카메라 자체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건 카메라가 가까워진 거지 절대 사진을 찍는 방법이 쉬워진 건 아니에요. 뭐 누르고 보정하고 핸드폰 어플 해주지만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서 보정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조리개니 셔터 스피드니 ISO니 공부하고 비싸고 무거운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 초보자분들 레슨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진이란 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 사진 이론 2시간이면은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진은 그냥 뭐 어떻게 누르고 몇 개 외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달 코스, 2달 코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은 영상은 찍기만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찍어서 편집해서 그걸 다시 영상으로 만들 때까지를 한 가지 과정으로 보세요. 근데 사진은 그냥 뭐 대충 찍다가 하나 걸리겠지.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포샵만 보고 따라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들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영상이라는 게 사진보다 어려울 수는 있어요. 사진은 그냥 100장이건 1000장이든 이렇게 찍다 보면 한 장 걸려요. 이거는 인정해요.
근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가 스토리를 짜서 앞, 뒤 내용을 맞춰가면서 찍어서 그거를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내야지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주기에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냥 롱테이크로 쭉 찍고 막 보기 싫은 것도 이런 거 다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렇게 멋있다라는 생각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배우는 거는 사진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영상을 배우는 기초는 사진이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쌓여서 1초가 되고 1분이 되고 1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중간에 기법이나 이런 거는 전혀 다르지만요. 간단하게 봤을 때. 근데 그런 간단한 기본적인 동작을 제외하고 조금 우리가 고급반으로 가서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과연 사진은 정말 그렇게 영상보다 쉬울까? 영상은 그렇게 사진보다 어려울까? 사진을 그렇게 쉽게 봐도 될까? 저는 그 부분을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영상을 주위에서 이제 영상을 배우고 싶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찍기 전에 생각을 하고 찍어야 된다. 어떻게 할지, 어떤 분위기로 찍을지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해서 그걸 짜맞추고 다시 음악에 맞춰서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찍은 거 가지고 집에 와서 쓸 게 없으면 영상을 만들 수가 없다. 사진하고는 다르다. 사진처럼 이렇게 뭐 100장이든 1000장이든 찍다가 그나마 잘 나온 거 몇 장 가지고 보정으로 어떻게 살려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 후 사정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매체예요. 그래서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걸 오늘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핸드폰이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져서 나는 마음이 아파요. 이거를 표현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영상이에요. 막 이렇게 들고 가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이렇게 툭 하고 떨어뜨렸어요. 헉! 그쵸? 그 다음에 핸드폰 액정을 딱 봤더니 금이 막 가 있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카메라가 여기를 비춰준다면은 금이 가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럼 다시 정면으로 와서 액정 깨졌네. 짜증난다. 이렇게 하면은 돼요. 간단하죠? 그냥 얘기를 해도 돼요. 액정 깨졌네. 짜증난다.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말했으니까 제가 핸드폰이 깨졌구나.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은 이러겠죠. 저 사람은 머리가 아픈가? 무슨 잘못된 연락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모든 것을 핸드폰 액정 깨진 것만 보여주면은 뭐 하는 건지, 이걸 고치라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은 한 장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도구예요. 내가 전달하는 바를 전달하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뭐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 정도 잠깐 뭐 그냥 찍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밝기가 밝아지다 이 정도 외우시고 나서 나중에 그냥 난 사진 잘 찍으니까 그러고 공부를 안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카메라를 다룰 줄 아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카메라는 정말 잘 만지더라. 근데 사진이 안 이뻐. 이런 소리 듣기 시작하면 좌절감 드는 거예요. 비싼 카메라에 무겁게 렌즈 몇 개 메고 다니고 무겁게 다니면서 힘들 땀 뻘뻘 흘리면서 찍었는데 남들이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을 안 해줘. 분명히 나는 비싼 카메라에 비싼 렌즈인데 그렇게 막 에이씨 짜증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사진이라는 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비싼 카메라에 비싼 렌즈인데 왜 안 되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파요. 굳이 그렇게 비싼 카메라 렌즈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그게 먼저 나오시는 분들.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건데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사진이란 거를 배우실 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운 매체도 아니에요. 사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매체도 아닙니다. 하나 배우면 하나가 보이고 하나 배우면 그만큼 늘어요. 그렇게까지 배울 게 많은 것도 없고요. 대신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이 정도만 배우면 되겠지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정도 배우면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사진은. 나머지는 찍다가 얻어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배울 게 많은 취미생활이에요, 사진은. 또 제가 답답한 분들이 하나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 사진, 인물 보정 포토샵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기능 몇 개만 쓰면 되는데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뭐 2시간이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2시간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럼 2시간에 어떻게 뭐 알아서 잘 설명해 주세요. 이래서 가요. 가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따라오기 전에 이전에
그 선행학습 단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나는 영어 회화를 가르치러 갔는데 이분은 ABCD도 몰라. 영어 단어도 몰라. 그러면 저는 헬로 하는데 헬로가 뭐예요? 이 수준부터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A, B, C, D, E, F, G 이걸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A, C, F, G, W, X 이렇게 띄엄띄엄 필요한 것만 최대한 줄여서 가르치는 스킬이 저도 몸에 뱄어요. 하도 그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카톡으로 질문을 다시 받고 그러면은 똑같은 거 또 물어봐요. 왠 줄 아세요? 이분들은 그냥 영어 와서 영어 단어만 몇 개만 외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ABCD를 모르니까 단어도 못 외우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나는 그래 포토샵 이 기능만 이렇게 좀 익히면은 이제 포토샵 쉬워지겠지 했는데 그 간단한 단계를 지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밝기 잡아야 되죠. 노출 잡아야 되죠. 색깔 잡아야 되죠. 밝기가 노출이지. 기타 등등등 기본적으로 해두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사진이 이쁜 거죠. 다른 사진 아무것도 못 만지면서 인물 사진 그냥 이렇게 따라하니까 이쁘더라. 제가 피부 보정에 관한 강좌를 몇 개 올렸는데 피부 보정만 따라 하시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배경하고 인물하고 따로 놀고 인물 색깔이 완전 얼굴이 시체 색깔이야. 이러면은 사진 안 이뻐요, 여러분. 기본적인 걸 베이스로 깔아두고 그 위에 남들이 하는 걸 발음이 왜 이래?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이 베이스가 있을 때 그때야말로 남들이 하는 거를 5분이면 따라 할 수 있네 이렇게 하면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분짜리를 따라하기 위해서는 메뉴가 뭔지 이런 거를 다 익혀 두셔야 됩니다. 제가 레슨 갔다가 진짜 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비싼 렌즈 비싼 카메라 다 쓰시는 분이야. 와 좋은 거 쓰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장비를 쓰시는 분이 사진이 맨날 흐리게 나온대요. 남들처럼 선명한 사진을 찍고 싶대요. 그래서 나는 뭐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겠다. 최대 개방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다 갔더니 원인이 뭐였냐면은 AFC 모드를 놓고 반셔터 찰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라면은 말이 돼? 이러고 웃고 계실 거예요. AFC 모드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찍으라는 게 AFS 모드를 써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간단한 거예요, 진짜. 사진 중에서 정말 간단한 거죠.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몇백 장, 몇천 장, 몇 번의 출사의 사진을 다 망치신 거예요. 그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건너뛰어서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초점 모드를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랬더니 인물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된다 그러던데 동호회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셨구나 이분은. 그냥 요거에는 요거 딱 이렇게만 외우시는 분, 공식으로 외우시는 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웬만하면은 사진 찍을 때 그 메타데이터를 잘 얘기 안 하죠. 조리개는 몇이고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메타데이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많으시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더라도 12시에 찍냐 2시에 찍냐 4시에 찍냐에 따라서 세팅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진이라는 거는 순간을 담는 예술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담는다는 게 남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면은 웬만큼 찍더라 라고 하는 그런 세팅만으로도 찍을 수 있지만 진짜 갈리는 거는 이 사람이 잘 찍느냐 못 찍느냐가 갈리는 거는 그 나머지 10%에 이때는 어떤 모드로 써야 되냐 어떤 모드를 써야 되냐 어떤 세팅으로 들어가야 되냐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냐 이런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와서 그냥 당황하지 않고 그러네? 이럴 땐 이렇게 찍어야지 착착착착착 와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사진 이렇게 찍어 대박 이렇게 되는 게 전문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냥 대충 찍는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자동 모드로 찍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을 내 느낌을 내면서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제가 뭐 요즘에 그 반일 그런 것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일본 쇼프로 중에 진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쇼프로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적의 한 장이라는 그 프로그램 내에 작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그냥 개그맨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평소에 웃기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와 소리가 나오게 이쁘고 멋있게 사진을 찍어주는 프로인데요. 보정은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보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진 기술, 그리고 조명 기술, 메이크업 기술, 뭐 의상이라던가 세트를 만든다던가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진짜 아날로그적인 사진의 기술들만 사용해서 보정 없이 만드는 건데요. 보통
와 소리가 나오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예뻤어? 이 사람이 이렇게 멋있었어? 하는 사진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의 전문가, 조명의 전문가, 뭐 배경의 전문가, 세팅의 전문가, 뭐 메이크업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보통 800장에서 10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요. 한 장을 뽑기 위해서.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사진을 찍어요. 그 한 장을 건지기 위해서. 전문가인데.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진 한 장이라는 거에 의미를 좀 무겁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찍다가 걸리면은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내가 찍은 사진 아니잖아요. 찍다가 걸리면 카메라가 찍어준 사진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느낌의 사진을 비로소 내가 세팅을 바꿔가면서 찍었을 때 그 느낌.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건 이거였구나 하는 느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라면은 그거에 충실하게 그 자체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화려한 거 따라가지 마시고. 자,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제가 사진 배울 때만 하더라도 뭐 정보를 접할 길이 정말 없었어요. 뭐 끽해봤자 전체적으로 거의 다 나오는 거는 뭐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이런 거밖에 그때는 영상도 없었으니까 거의. 그래서 뭐 SLR 클럽이라던가 이런 데 많이 전전긍긍 하면서 질문하고 남들이 질문한 거 보고 아 이건 이건가 렌즈 리뷰 이런 거 보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네이버 블로그를 뒤져도 되고 유튜브를 봐도 되고 뭐 제가 하고 있는 산타 사진관 유튜브를 봐도 되고요. 아니면 산타 사진관 유튜브를 본다던가 아니면 산타 사진관을 본다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산타 사진관을 쳐서 보는 방법도 있겠죠. 많이 뻔뻔해졌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진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 핸드폰 키면 뭐 보세요? 뭐 카톡으로도 사진 막 보내고 영상 막 보내죠. 페이북, 인스타 사진 막 올라오잖아요. 남들이 뭐 하나 사진 보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에 우리한테 밀접해졌는데 예전에는 싸이월드에서 그냥 폰카로 이렇게 찍은 거 얘 뭐 했음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없었어. 화질도 요만한 좀만 할 때만 이따만큼 막 쓰레기 되고 막 그런 사진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뭐 배경만 조금 날아가도 와 비싼 카메라 이러는 시대였어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한 15년 전 이럴 때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진짜 잘 찍은 사진들 이런 걸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사람들이 사진을 다 잘 찍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항상 내 눈은 이만큼 높아져 있어. 내 사진이 이렇게 눈에 안 차. 뭐 그거는 좋은 거지만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자꾸 남들하고 나를 비교해요. 사진 배우시는 분들 보시면 남들은 뭐 비싼 장비에 뭐 비싼 카메라에 이렇게 좋은 거 쓰시고 저는 부극기에 번들 렌즈라서 사진이 잘 안 나오고요. 창피해서 그냥 안 들고 왔어요. 저는 비싼 거 살 돈은 없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다닐래요. 그리고 거기에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또 평가가 들어와요. 좋아요. 이놈의 좋아요. 좋아요. 사진을 찍으시면서 남하고 비교를 너무 해요. 분명히 같은 장소에 가서 비슷한 세팅으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왜 내 사진은 이렇게 안 이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사진이 안 나올까? 뭐지? 뭐가 문제지? 카메라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일까? 저 사람은 뭐 특별한 게 있나? 포토샵을 잘하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물어보세요. 사진 이렇게 어떻게 찍어요? 옆에 있으면은 이럴 때는 사진 어떻게 찍어요? 혼자서 끙끙대지 마세요. 전문가의 말 한마디로 1시간, 2시간짜리 고민이 확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찍는다는 거는 저 사람도 얻어 걸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알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은 사진을 오래 한 사람이고 이것저것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배울 게 하나라도 있겠죠? 저 또한 같이 사진을 갔다 오면은 많이 배워요. 뭘 배우냐면은 이렇게 찍는 것도 이쁘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찍는 것도 이쁘네? 우와!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사진 보면은 저도 제 사진 보면 마음에 안 들어. 남들 사진 보면 이쁜데 내 사진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죠. 남들이 어떻게 이렇게 찍어서 이뻤나? 저는 뭐 물어볼 건 물어보지만 대부분 머릿속에 익혀둬요. 누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각도에서 대충 이렇게 찍더라. 어떤 렌즈를 쓰더라. 이런 걸 저는 힐끗힐끗 다 봐요. 그 다음에 야 이 상황에서 이런 렌즈 쓰는 것도 이런 사진 이쁘게 나오네. 이런 것도 보는 편이고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거를 무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얻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얻어 걸렸던 거라도 저 사람은 나보다 사진을 되게 많이 건지더라라고 하면은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고 경험이고 노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오래 한 사람이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사진이 잘 나와야죠. 왜 나는 노력도 그렇게 많이 안 해놓고서는 그렇게 배울 생각도 없이 하다가 사진 좀 배울 걸 맨날 이러다 아니야 다음에 배우지 뭐. 또 다음 출사 왔어요. 야, 저 사람 잘 찍네. 저거 집에 가서 배워야겠다. 그러지 말고 현장 가서 바로 물어보세요. 창피할 거 없잖아요. 비교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잘 찍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만큼 아는 사람이고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니까 그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배워야죠. 비교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않고 배우시면 돼요. 그냥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 사진이 너무 창피하거나 남한테 보여주기 민망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찍어서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 보여주려고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남들 보여주려고 사진 찍는 거면은 그냥 별거 없어요. 맛집 가고 좋은 데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 돼요. 내가 가가지고 뭐 파리에 놀러 갔어. 와 에펠탑. 야 나 파리 놀러 왔음. 찰칵 찰칵 찰칵. 잘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파리에 있는 에펠탑만 보여주면 돼요. 그런 거 말고 일상생활인데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사진에 담아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런 게 너무 좋더라. 이런 거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점점 늘면 되는 거죠. 내가 반년 있다 1년 있다가 제대로 배워서 잘 찍으면 되는 거지 지금에 내가 배우기 시작했을 뿐인데 창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4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조바퀴가 2개 달린. 앞으로 가는 것도 힘들고 바퀴가 없으면 넘어져. 그래서 바퀴를 달고 앞으로 가려니까 그것도 솔직히 좀 힘들어요. 보조바퀴를 달고 가는 것도. 나는 이제 자전거를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보조바퀴를 달고 4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옆에 막 전문 선수용 자전거를 타는 언덕으로 오르는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어. 나는 평지도 못 달리는데 언덕으로 오르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좋은 거예요. 다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왜 언덕도 못 올라갈까? 에이씨, 아직 나는 보조바퀴도 못 됐는데. 언덕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남들처럼 멋있게 언덕 막 올라가면서 자전거 잘 타요. 막 언덕을 올라간다고 꼭 자전거 잘 타는 건 아니지만 비유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4발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4발 자전거에 보조바퀴가 없이도 달릴 수 있는 법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 그런 기술에 먼저 눈이 따라가지 마시고 몸이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나는 지금 간단하게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고 ISO를 어떻게 조절하고 조리개 이렇게 조정하면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 구도는 이렇게 시작할까? 이렇게 등등등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기본이 마스터 됐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따라하고 또 나만의 사진을 만들고 안 되면 답답한 거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또 배우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케이트도 못하는 사람이 김연아 경기를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해서 트리플 악셀을 하려고 연습한다? 아니잖아요, 이런 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꼰대스럽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맨날 라이브에서 짧게 말하다가 오늘 한번 날 잡아서 제대로 정리해서 한번 길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기네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사진이 절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진이라는 거를 가볍게 시작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가볍게 보고 시작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뭐 그거 대충 좋은 거 사서 찍으면 된다더라 해가지고 비싼 카메라 비싼 렌즈 샀는데 제일 큰 문제가 생겼네요. 너무 무거워요.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됐어 나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다닐래. 이런 식으로 장롱에 박혀있는 비싼 카메라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보급기에 번들 렌즈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와서라고 생각돼서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카메라를 얼마나 다룰 줄 아느냐, 사진을 얼마나 다룰 줄 아느냐에 따라서 번들 렌즈, 보급기 이런 것도 진짜 남들 부럽지 않은 좋은 카메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몇백만 원짜리 렌즈에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가 핸드폰보다 안 나와서 카메라에 처박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배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는 거는 저는 언제나 추천하고 응원드립니다. 질문 언제나 저는 좋아하고요. 하지만 그냥 사진 뭐 그런 거 있어? 그냥 대충 그냥 좋은 거 해서 찍으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진지하게
사진이라는 거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되게 제가 어떻게 보면 뭐 극단적인 케이스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레슨 가면은 제가 생각해 갔던 물어봐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냐 해가지고 생각해 갔던 그거를 다 엎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사진이. 그러니까 배울 게 많은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시면 금방 마스터할 수 있어요. 대신에 너무 건너뛰어서 멋있는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진밖에 못 찍어요. 다른 사진을 못 찍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대로 사진을 정말 배우시고 싶은데 막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법적인 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말이 좀 길어져서 이랬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재밌고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 아까 누르라 그럴 때 좋아요는 다 누르셨겠죠? 믿습니다, 여러분.